반갑습니다. 이원주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423페이지입니다. 423페이지. 우리는 지지난 시간에 매매출전표 입력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1시간에 걸쳐서 오랜 시간 동안 봤고요.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이었죠. 매매출전표 입력의 본격적인 시간으로 1번부터 14번까지 쭉 풀어봤습니다. 만만치가 않았죠. 하지만 매매출전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숙달만 되면 말이 좀 헛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숙달만 되면 일반 전표 입력보다도 더 쉬워져요. 숙달되기 전까지는 사실 처음 볼 때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전산회계 1급 실무 파트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매매출전표 부분이에요. 사실 어쨌든 숙달될 때까지는 좀 열심히 고생한다. 고생해도 뭐 며칠 안 되잖아요. 우리 일생에 100살 넘게 사는 우리 일생에 한 두세 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만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15번부터 하겠습니다. 15번 10월 17일 중국 칭다오의 상사의 제품 1000개 2000위안, 중국 돈이 위안으로 가죠. 2000위안을 직수출입니다. 그럼 영세율에 해당이 되겠죠. 대금 외상으로, 그럼 외상 매출금이 될 것이고요. 선적일의 환율은 1위안당 190원이다. 외화 환산을 해야 되는데, 외화 환산하는 거 처음 볼 때는 어떻게 하나 싶은데, 아주 간단합니다. 이건 뭐 계산기만 두드리면 돼요. 얼마를 외상 대금으로, 외상 매출금으로 잡아야 되나? 일단 보니까 제품 1000개입니다. 1000개 곱하기 개당 2000위안 1000개 개당 2000이고 이게 환율이 190원입니다. 1위안당 190 곱하기 190원. 너무 쉽죠? 그냥 간단하게 그냥 다 곱해주기만 하면 돼요. 딱 곱하면 이게 외상 대금이 됩니다. 제품 1000개고 하나당 2000위안이고 위안당 원으로 따지면 190원이다. 다 곱하기만 하면 되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해 놓은 게 아래쪽에 설명이 있습니다. 아래쪽 쭉 내려서 풀이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죠. 1000개 개당 2000위안이고 위안당 190원이더라. 다 곱하면 3억 8천만 원이더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안화가 시험에 출제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가끔인데 일부러 넣었습니다. 한번 보시라고.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걸 아시라고 넣었습니다. 곱해주기만 하면 된다. 오케이. 풀어보겠습니다. 입력을 해보죠. 10월 17일 매출전표 들어가 보겠습니다. 10월 17일 유형은 수출입니다. 수출, 직수출이죠. 16번 수출. 10은 영세 아니고 영세는 내국 실용자 구매하겠어 그런 거고요. 16번 수출입니다. 직접 수출 16번 16. 공급가액은 얼마인가요? 3억 8천만 원. 금방 우리 계산했죠. 380 플러스. 거래처는 칭다오. 영세율 구분에서 F2를 누르든지 말풍선을 누르든지 하시면 직접 수출 더블 클릭하시고 수출 신고 번호 없죠? 넘어갑니다. 분계는 외상이죠. 외상 매출금. 외상이니까 2번 외상.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 오케이. 넘어갑니다. 8월 2일 거 보겠습니다. 8월 2일 보시면 주 명부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즉 판매 매출이고 카드로 결제, 카드 과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얼마를 결제했는지 보겠습니다. 부가세도 있고 부가세 합계 금액이 110만원, 카드 현금 영수증 건별 이런 경우에는 카드 부가세 합한 금액 공급 대가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분리해줬죠. 거래처는 명보고요. 신용카드 종류는 국민카드입니다. 입력해 보겠습니다. 밑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전표 매입사 비즈카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카드는 국민카드, 카드 종류로 가야 돼요. 전표 매입사는 다른 겁니다. 지금 국민카드예요. 보겠습니다. 8월 2일. 8월 2일. 유형은 카드, 매출 중에 카드 매출, 카드 과세 17번 카드. 공급가액은 합해서 부가세 합한 금액 110만원. 110만원 적어주면 따라서 분리해주고, 공급처명은 명보. 신용카드사는 어디죠? 국민카드죠, 국민카드. 오케이. 분계는 카드인데, 카드라서 4번을 눌러도 되고 혼합을 눌러도 되면 일단 4번 카드 눌러 보겠습니다. 카드 누르면 차변에
미수금이라고 떠요. 지금 제품을 판매한 거기 때문에 미수금이 뜨면 안 되고 상거래죠. 상거래이기 때문에 매출, 외상 매출금이 떠야 된다는 겁니다. 외상 매출금 108이죠. 108 외상 매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바꿔주면 돼. 국민카드 그대로 국민카드는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 줬고요. 만약에 카드 하기 싫다. 그냥 혼합으로 하고 싶다. 혼합. 그러면 혼합으로 눌러도 됩니다. 3번 혼합 눌러보겠습니다. 3번 혼합 하고 대변 금액, 대변은 다 돼 있고 그럼 차변에 미수금을 할지 외상 매출금을 외상 매출금 108이죠. 상거래니까 하고 이때는 명부가 아니죠. 카드사, 국민카드를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카드 입력해줘야 되겠죠. 국민카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혼합으로 하든 카드로 하든 결과만 똑같이 맞춰주면 된다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쭉 설명해도 이렇게 혼합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카드로 하고 맞춰주기만 하면 되니까 크게 상관없습니다. 17번으로 가겠습니다. 17번 8월 30일 명선상사로부터 내국신용장이면 일단은 영세율이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원재료 3천만 원을 받았으니까 매입인 거죠. 공급받는지 공급하는 건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쉬운 건데 여기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공급받고 영세율 전자제한계약서 발급받았으며 대금 중 50%는 어음지급 공급받을 때 어음지급이니까 지급어음이죠. 돈을 줘야 되는 지급어음.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하다. 보통예금 지급했다.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하고 지급어음 이렇게 기록이 되겠죠. 영세율이니까 세금 부가세가 없습니다. 3천만 원 50%는 1,500만 원 되겠죠. 보통예금도 1,500만 원 이렇게 분리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해 보겠습니다. 8월 31일 8월 31일 유형은 내국신용장에 의해 매입 쪽에서 영세율 매입 쪽에서 영세율이 52번이네요. 여기 52번으로 입력합니다. 52번. 다음에 공급가액이 3천만 원 3년 플러스 부가세 없고요. 거래처는 명선 오케이. 전자제한계약서 발급받아 영세율 전자제한계약서 1번 여합니다. 분계는 혼합 외상도 있고 보통예금도 있으니까 혼합 3번 혼합. 차변 원재료 매입한 거 맞나요? 원재료 매입한 거 맞네요. 맞고 차변은 그래서 원재료를 맞고 부가세는 없고 대변에 보통예금 지급한 게 50%라고 했어요. 보통예금 103 1,500만 원 50% 1,500만 원 그리고 또 대변에 나머지 지급어음이죠. 지급어음 엔터하고 나머지 1,500만 원 나머지 차변으로 잘못 입으니까 대변으로 입력해야 되는데 대변 4번 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변 지급어음 명상사 1,500만 원 1년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시면 복잡한 거래는 아닙니다. 그냥 혼합으로 해가지고 대금 지급하는 게 보통 예금인지 지급어음인지 잘 살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입인데 영세라는 거 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월 14일입니다. 제품 3,500만 원 부가세 별도를 주 말이 동사의 판매라는 거 매입이 아니고 매출이죠. 판매하고 전자제한계약서 발급했고요. 대금 중 2,500만 원은 약속어음으로 받고 그러면 받을 어음이죠. 판매 매출에 약속음 받을 어음 나머지는 외상. 단순합니다. 입력해 보겠습니다. 18번 3월 14일 3월 14일 판매 매출이고 일반적인 거니까 보통의 매출, 과세 매출 11번입니다. 11번. 공급가액은 3,503호 플러스 부가세는 자동으로 350만 원. 공급처는 마리동산. 전자제한계약서 발급했나요? 발급했죠. 1번 여. 분계는 대금 중 이만큼은 나머지는 외상이니까 그 과목이 여러 개 나오니까 혼합이죠. 3번 혼합. 그래서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제품 매출 자동으로 잡혔고요. 차변에 어음 받은 게 2,500만 원 어음 그럼 받을 어음 2,500만 원이죠. 받을 어음 2,500만 원 2,500 플러스 2,500 나머지는 전액 다 외상 매출금 108 자변에서 108 금액은 자동으로 1,350만 잡아주는 거죠. 넘어갑니다.
10월 15일입니다. 리얼테크의 임가공치 계약 체결을 하고 제작을 의뢰했던 제품을 납품받고 임가공 외주 용역에 대한 세형계약서를 수취하였다. 의뢰 제품을 납품받고 임가공 외주 전자세형계약서를 수취했다. 그렇다면 일단은 매입인 거죠. 납품받았으니까 매입한 거죠. 임가공비 2천만 원 부가세 별도 전액 보통예금에서 결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 대변에 보통예금 입력해주면 되는 거죠. 입력해 보겠습니다. 10월 15일입니다. 10월 15일. 매입이고 전자세형계약서 수취했으니까 일반적인 매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입에서 일반적인 과세 매입 51번으로 들어갑니다. 51번. 공급가액은 얼마였나요? 2천만 원이네요. 부가세 별도니까 2천만 원 이형 플러스 하고 부가세는 200만 원 자동으로 잡히고요. 그랬죠. 리얼테크 바로 입력해주고 전자세형계약서 수취했죠. 1번 여. 분계는 진행했다 보통예금 외상도 아니고 현금도 아니니까 혼합으로 잡아주면 혼합 3번 혼합이고요. 지금 계정 과목을 잡아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자동으로 원재료가 들어가 있죠. 이거 수정해 줘야 됩니다. 지금 원재료를 납품받은 게 아닙니다. 제품을 납품받았죠. 그래서 임가공 용역에 대한 전자세형을 수취한 겁니다. 보시면 밑에 보시면 외주 가공비라고 잡아놨죠. 임가공 용역에 대해서는 외주 가공비 계정을 입력해 줍니다. 밑에 외주 가공비라는 계정 과목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많이 헷갈리세요. 제품 매입한 게 아니고 외주 가공비, 가공 용역을 의뢰했으니까 외주 가공비. 그래서 외주 가공비로 입력하겠습니다. 원재료가 아니라 외주 가공비 있죠. 제조가 관련됐으니까 533번 입력하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지급했으니까 103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하면 되죠. 문제 쉬운데 외주 가공비라는 계정 과목이 기억이 안 난다면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임가공 용역이고 임가공비는 외주 가공비다. 외주 의뢰했다. 외주 가공비다. 라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20번 10월 15일입니다. 주 삼천리 상회에 제품을 판매하고 일단 판매네요. 판매 매출입니다. 판매하고 전자세형계약서를 발급했습니다. 전자세형계약서 여로 입력하면 될 것이고요. 대금은 9 로열에 수령한 계약금 수령했다. 그럼 선수금이 되겠네요. 선수금 미리 받은 게 있고 제외하고 동사가 발행한 약소금으로 받았다. 동사는 삼천리 상해를 말하는 거죠. 같은 회사 동사. 그럼 받았으니까 제품 매출이었으니까 받을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1번은 계약금, 1번은 받을 세형계약서 보니까 공급자가 달리 유통, 우리 회사가 지금 공급한 거고 공급받은 자는 3천 이상이 맞고요. 합계 금액이 3,300만 원인데 공급가액 3천만 원, 세액 300만 원, 3,300만 원인데 현금 받은 게 300만 원이다. 나머지는 받으럼으로 받았다. 이 현금 받은 게 뭐냐면 선수금으로 받은 거를 이야기합니다. 미리 받은 거죠, 선수금. 그래서 선수금 3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 3천만 원은 받으럼 이렇게 분개하면 되는 거죠. 입력하겠습니다. 10월 5일 유형은 판매하고 일반적인 세형계약서를 발급했으니까 11입니다. 매출에서 과세 매출, 일반적인 과세 매출 11. 공급가액은 3천만 원, 3년 플러스 부가세 300만 원 자동, 공급처명은 삼천리. 전자세형계약서 발급했죠. 1번입니다. 분계는 혼합. 대변에 부가세 수금 매출 자동으로 들어갔고요. 차변에는 선수금이 있었죠. 선수금 300만 원, 3 플러스 숫자가 제대로 들어가야 되겠죠. 또 차변이죠. 차변에는 어음을 받았으니까 받을 상거래 받을 맞죠? 3천만 원.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8월 23일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 한성에 공급했던 제품 A 중 일부가 품질에 문제가 있어서 반품됐다. 다음 전자세형계약서는 반품에 대한 것이다. 대금은 외상 매출금 계정과 상계하여 처리하기로 하였다. 반품됐을 때 세형계약서를 발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마이너스 금액으로 발급합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에서는 우리 분기할 때 마이너스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주
그냥 거의 100% 없습니다. 근데 매입 매출 전표에서는 마이너스 금액으로 분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요. 반품 받아가지고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서 발급했는데 마이너스 금액으로 발급할 때 이럴 때 분계를 마이너스로 합니다. 쉬워요. 그냥 마이너스만 들어갈 뿐이지 일반적인 분계랑 똑같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더 쉽게 출제가 됩니다. 보겠습니다. 외상 매출금과 상계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매출할 때 외상으로 매출했으니까 마이너스 금액을 마이너스로 이제 반품이 되니까 역시 외상 매출금을 차감시켜주는 그런 과정이에요. 외상 매출금에서 마이너스를 해주면 외상 매출금과 세액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외상으로 분계하면 됩니다. 8월 23일에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8월 23일 유형 일반적인 세금계산서에요. 세액도 있고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입니다. 그러니까 매출 대금이 공급했던 매출 대금이 반품 매출 대금이 감소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매출에서 입력합니다. 매출 쪽에서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11번입니다. 11번 일반적인 매출과 똑같습니다. 그냥 마이너스가 들어간 것 뿐이에요. 11번 공급가액은 마이너스 800 마이너스 8 플러스 이렇게 하면 돼. 부가세 마이너스 자동으로 들어갔죠. 거래처는 한성 그냥 주한성이죠. 주한성.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전자세금 발급했으니까 1번 전자. 분계는 외상 매출금이다. 외상은 2번이죠. 외상. 끝납니다. 전혀 어려운 게 없죠. 외상 매출금에서 마이너스 되고 부가세 수금도 마이너스, 제품 매출 마이너스. 다 마이너스. 오케이. 이걸로 끝납니다. 간단해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2번입니다. 5월 26일 한길전자로부터 업무용 컴퓨터 한 대를 440만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440만 부가세 포함. 구입이니까 매입이죠. 매입 구입하고 카드를 결제했습니다. BC카드 결제. 뭐 요건 모두 갖추 충족한다. 뭐 이건 그렇게 쓸데 있는 정보는 아니고요. 그냥 카드로 분계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보겠습니다. 업무용 컴퓨터이기 때문에 비품이겠죠. 5월 26일입니다. 5월 26일 유형은 카드 매입에서 포함 구입 매입에서 카드는 카드 과세 57번이죠. 57번 공급가액은 440만원 카드니까 카드 현금 영수증 건발 이거는 그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적죠. 부가세 포함해서 440만원이니까 440만원 그대로 적습니다. 4400 플러스 하면 자동으로 분리해 주죠. 거래처는 한길전자 신용카드사 어딘가요? BC카드네요. BC카드가 밑에 있네요. BC카드. 분계는 역시 카드가 4번이네요. 4번 카드 적으면 미지급 맞습니까? 상거래? 업무용이니까 상거래 맞죠? 상거래 아니죠? 오케이.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 맞네요. 상거래였다면 외상 매입금으로 바꿔줘야 된다. BC카드. 오케이. BC카드 그렇지 맞고 다른 거는 한길전자. 다 맞네요. 끝납니다. 근데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 잡아줘야 되겠죠. 원재료 아니죠. 비품입니다. 비품. 오케이. 여기까지 하시면 끝났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3번 11월 28일 보시면 생산부서 직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명선 상사에서 생수 50만원, 부가세 별도입니다. 50만원을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 제출 영수증, 그러면 현금 영수증 매입했는데, 매입에서 부가세 별도니까 과세입니다. 매입 과세, 현금 영수증, 현금 과세로 들어가는 거죠. 직원용 생산부서니까 500번대로 입력하면 되고, 직원들이 먹을 겁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산 거니까 복리후생비죠. 그렇죠? 입력해 보겠습니다. 11월 28일. 유형은 일반적인 매입이에요. 과세 매입이니까 51번 과세 매입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이거 생각보다 실수 많이 하십니다. 현금 영수증이라는 거. 현금 과세입니다. 그래서 현금 과세 61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61번. 현금 과세. 50만원. 부가세, 그대로인데 이게 자동으로 잡아주는 거죠. 현금 영수증 결제했습니다. 부가세 별도니까 따로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부가세 10%를 분리해버려요. 현금 영수증, 카드, 건별. 합해서 입력하라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한 번 들어가면 이제 진짜 50만 원으로 입력해야 됩니다. 50만 원. 그리고 부가세는 5만 원. 결과적으로 이렇게 5만 원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제대로 잡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처음에 입력할 때는
뭐 55만 원으로 입력해가지고 자동으로 분리해주는 이런 과정이 있으면 좋겠지만 금방 저처럼 잘못 입력했다. 그럴 때는 전체 금액 50만 원 그리고 부가세 5만 원 이렇게 정확한 금액으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절대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선상사고요. 분계는 현금으로 결제했으니까 뭐 현금이겠죠. 현금 영수증이니까 1번 분계 현금 되고 원재료를 매입한 거 아니죠.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 엔터하고 생산부서니까 500번대 511번 엔터 하면 끝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2월 26일을 보겠습니다. 12월 26일 대만에서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이와 관련한 전자수입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수입입니다. 공급가액 9,500만 원 부가세 별도고요. 인천 세관장을 또 교부받고 외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하면 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발해를 받죠. 그래서 거래처가 세관장이 된다는 거. 부가세를 당좌예금에서 납부했다. 그럼 대변에 당좌예금 입력하면 되고 부가세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하면 된다는 거. 12월 26일입니다. 12월 26일. 유형은 외국에서 수입하는 거니까 수입, 매입 쪽에서 수입입니다. 수입분 55번 수입이죠. 55번. 공급가액은 9,500만 원. 부가세는 950만 원. 거래처는 인천세관. 인천세관. 오케이. 전자세관계산서 발급됐죠. 1번. 분계는 보면 당좌예금에서 납부했으니까 현금 중부도 아니고 외상도 아니다. 그럼 혼합이겠죠. 혼합 3번. 오케이. 그래 자동으로 차변에 부가세만 분계가 되어 있습니다. 대변에는 뭔가 보통예금, 당좌예금 102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입할 때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할 때는 세관장이 되는 거고 그리고 부가세에 대해서만 분계한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25번 보겠습니다. 12일 오케이 12월 12일 대표이사 박대기 거래처를 신규 등록하라고 합니다. 하나의 과정이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거래처 등록이라는 과정이 더 들어갑니다. 가정집에서 사용하려고 냉장고 한 대를 주 대연전자로부터 구입하고 당사의 명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당사 대연자를 구입하고 우리 회사 명의로 이거를 발급받았어요. 이거 회사 돈으로 물건을 사가지고 회사 돈 회사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사장님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대표에서 가져가 버렸다. 이거는 사장님이 가져가면 안 돼. 이 가지급금입니다. 만약에 개인 회사였다면 인출금일 겁니다. 근데 법인 회사이기 때문에 전산회계 1급부터는 다 법인 회사라서 인출금이라는 개념 쓰면 안 됩니다. 인출금은 개인 회사에서만 쓴다는 거. 법인 회사에서는 가지급금입니다. 그래서 답을 먼저 보시면 답에서 불공제입니다. 왜?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이기 때문에 불공이고 공업가액 부가세 다 똑같이 그냥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하면 똑같고 나중에 밑에 분계를 맞춰줄 때 가지급금으로 맞춰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점 업무용이 아닌 대표이사의 가정용이기 때문에 불공,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는 거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가지점 거래처를 박대기 사장님, 대표이사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입력해 보겠습니다. 11월 12일입니다. 11월 12일. 보시면, 유형을 보시면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불공으로 넣습니다. 불공이 어딨냐면 54. 불공, 매입세 불공제 되는 거죠. 54번입니다.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550만 원이니까 부가세 제외한 공급가액은 500만 원이죠. 500만 원. 입력합니다. 5 플러스. 부가세는 50만 원 그대로 들어가고요. 거래처는 무슨 전자였나요? 그래서 주 대연전자. 오케이. 대연전자 넣습니다. 대연전자하고 전자세형에서 발급받았으니까 1번 전자여 불공개 사유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그래서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확인차 말풍선 클릭하고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더블 클릭 해주면 되겠죠. 하고 분계는 일단 분계는 외상도 아니고 현금도 아니죠.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 당좌 예금이죠. 그래서 혼합으로 들어갑니다. 혼합. 3번 혼합. 이렇게 되고 차변에는 원재료가 아니라 가지급금이 되는 거죠. 사장님이 갖고 왔으니까 가지급금. 우리 일반 전표 할 때는 가지급금이라는 개정 과목은
직원이 출장 갈 때, 거의 그런 때, 출장 갈 때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그런데 매매 출전표에서는 사장님이 갖고 갈 때 이런 경우에도 가제금이 출제가 됩니다. 대변은, 대변 당좌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 102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오케이.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6번이죠. 다음 페이지. 죄송합니다. 거래처 입력을 안 했어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데 저도 실수할 뻔했습니다. 이렇게 실수하시면 안 되고요. 거래처를 입력하겠습니다. 거래처가 가제금에 대한 거래처는 대현전자가 아니죠. 사장님입니다. 사장님. 그냥 여기서 입력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새로 배우지 말고 간편하게 입력하려면 그냥 거래처 등록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거래처가 550번에 입력하라고 했죠. 550번. 맨 밑에 클릭해서 거래처 등록 클릭해가지고 화면이 거래처 등록 클릭해서 550번 밑에 클릭해서 550번 박대기 사업자 등록번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거래처 코드 550번 박대기로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다른 거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엔터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박대기 입력된 거예요. 만약에 개인이 아니라 뭐 거래처였다면, 진짜 거래처였다면 사업자 등록번호도 입력하고 쭉 다 입력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장님이기 때문에 그냥 이름하고 번호만 맞춰주면 됩니다. 이렇게 끄고 다시 일반 전표, 매매출 전표 금방 입력한 거 가가지고 박대기, 가제금 옆에 박대기를 입력하는 거죠. 거래처에서 박대기 쳐보겠습니다. 박대, 엔터 하면 박대기 나오죠. 엔터. 이렇게 거래처를 박대기로 입력하면 됩니다. 왜? 박대기로 신규 등록하라고 했으니까 박대기로 거래처, 가제금 거래처를 잡아주는 거죠. 저처럼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거래처, 문제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박대기 신규 등록하라고 했네. 그러면 신규 등록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세설에서는 여기 보시면 니은번에 플러스 키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차례로 입력하면 된다고 설명을 해 있는데요. 숙달하신 분들은 이게 사실 편해요. 근데 숙달되기 전까지는 금방 제가 입력한 것처럼 거래처 입력을 누르고 거기에다 입력하는 게 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플러스 키 누르고 해보시면 됩니다. 간편하게 그냥 입력하실 수 있어요. 근데 뭔가 좀 미심쩍다, 새로운 거 이런 것도 배우고 싶다, 또는 거래처 입력에서 확실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금방 제가 하신 것처럼,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거래처 입력 메뉴에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뭐 전혀 차이가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26번입니다. 8월 1일 본사 영업부에서 야유회 때 직원들 식사로 제공할 생고기를 직접 구매하고 전자계산서를 수취했다. 8월 1일 전자계산서를 수취했어요. 면세니까 전자계산서가 맞고요. 생고기 전자계 맞고요. 매입한 거예요. 공급받는 자의 주 단리유통이 있죠. 공급받는 자 주 단리유통. 그러니까 매입입니다. 매입에서 전자계산서 입력하면 되겠죠. 입력해 보겠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8월 1일. 그래서 매입에서 전자계산서 면세겠죠. 523번 면세 계산서. 523번 금액은 180만 원. 공급처명은 동서유통, 그리고 전자계산서 전자여 하면 되는 거고, 분계는 보니까 전액 다 현금을 지급했어요. 그럼 현금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차변에 현금 1번 현금하고, 원재료를 매입한 건가요? 아니죠. 직원들을 위해서 복리후생비입니다. 영업부이기 때문에 판관비 800번 대 판관비 입력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7번. 구매 확인서, 10월 30일 구매 확인서, 그러면, 영세를 거래겠네요. 구매 확인서에 수출용 제품에 대한 원재료 2,200만원. 영세율이기 때문에, 구매 확인서 영세율이기 때문에 이 2,200만원은 부가세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꼭 부가세 있는 것처럼 200만원을 이렇게 달아놨는데 부가세가 없는 그냥 공급 가액입니다. 성한기업으로부터 매입하고 영세율 전자세관계약서 발급받았고요. 매입대금 중 1,000만 원은 하남기업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으로 배수 양도했다. 대금 중에 1,000만 원, 2,2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바드럼을 그냥 준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바드럼 적어줘야 되고요. 거기에는 하남기업에 대한 바드럼이다 해서 하남기업 거래처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 다음 나머지 금액은 6개월 만기 당사 발행 약속금, 이건 지급음으로 발행해줬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10월 30일
구매 확인서에 수출용 제품에 대한 원재료를 매입했기 때문에 매입에서 구매 확인서, 매입에서 영세율이죠. 매입 쪽에서 영세율 52번이네요. 52번. 공급 가액은 전체 금액 2,200만 원. 2,200만 원입니다. 플러스 부가세 없고요. 거래처는 성한기업. 성한기업. 오케이. 전자제한계약서 발행했다고 했죠. 오케이. 1번. 붕괴는 혼합입니다. 혼합. 좋고. 차변의 원재료 매입 맞나요? 오케이. 원재료 매입 맞네요. 맞고. 차변 원재료 맞고. 대변에는 4번 대변에는 받을음을 지급했어요. 받을음 지급했는데 성한기업에 대한 받을음이 아니고 하남기업으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받을음이에요. 그럼 이거 성한기업이 아니라 하남기업으로 바꿔줘야 돼요. 하남기업 바꿔주고 2,2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1령 플러스 1,000만 원이고 또 대변에 이번엔 지급음이죠. 지급음 우리 회사가 발행한 지급음이니까 지급음 성한기업 나머지 1,200만 원 맞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12월 5일입니다. 28번. 동학 컨설팅으로부터 생산직 직원들의 교육 특강, 교육을 했습니다. 생산직 직원들 교육 특강 그러면 비용이면 500번대 제조로 들어갈 것이고 특강료 330만 원. 부가세 포함한 겁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과세인 것 같아요. 교육의 경우에는 과세인 경우도 있고 면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무조건 면세다 이거 아니에요.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니까 과세입니다. 특강료는 12월 1일에 지급한 계약금, 이거는 선급금이 되겠네요. 선급금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계약금 선급금으로 처리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매입인 겁니다. 일반적인 매입으로 처리하겠습니다. 12월 5일 일반적인 매입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니까 과세 매입 51번입니다. 51번 공급가액은 3천 부가세 포함해서 330만 원이니까 공급가액은 그냥 300만 원인 거죠. 30만 원은 부가세고 그래서 공급가액 300만 원 3 플러스 부가세 자동으로 30만 원 되고 거래처는 동학 컨설팅 됐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죠. 1번 붕괴는 혼합이죠. 왜? 선급금이 있으니까 혼합 3번 하고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고 교육훈련비입니다. 교육훈련비 500번대 생산직이니까 500번대 됐고 대변에는 선급금이 있었죠. 선급금 엔터하고 얼마였나요? 선급금이 100만원 1 플러스 100만원이고 또 대변에 나머지 금액은 2,230만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현금 101 현금 230만 오케이 넘어갑니다. 29번 보겠습니다. 9월 27일 개인인 소비자 강감찬에게 전자제품을 550만원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현금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그러면 판매 매출하면서 현금 영수증 받았다. 간단하죠. 9월 27일입니다. 9월 27일 유형은 매출에서 현금 영수증, 매출에서 현금 과세 22번 현금 과세 여기 있네요. 22번 현금 과세 22로 입력합니다. 공급가액은 현금 영수증은 전액 다 입력하면 자동으로 분리해준다. 550만원 엔터 자동 분리. 공급처명은 강감찬 붕괴는 현금 영수증이니까 현금입니다. 1번 현금 하면 끝나죠. 제품 매출 현금 부가세 수급 맞고 오케이 넘어갑니다. 30번 9월 15일 태국 소재의 회사인 무에타이에게 2천만 원의 제품을 직수출. 직수출이네요. 그 영세가 아니고 그냥 수출입니다. 대금 중 1,000만 원은 당일 보통예금, 차변의 보통예금이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입력합니다. 9월 15일 유형은 매출하면서 직수출이기 때문에 그냥 16번 수출입니다. 영세 아니고요. 수출 16번. 오케이. 16번. 공급가액이 얼마인가요? 2천만 원. 2형 플러스. 부가세 없겠죠? 코드는 무에타이. 그리고 영세율 구분.
클릭해서 보겠습니다. 말풍선 클릭하든지 F2 누르든지 상관없죠. 직접 수출이죠. 직수출이니까 직접 수출 1번. 수출 신고본 없으니까 넘어가고, 분계는 보통예금 받은 것도 있고 외상으로 한 것도 있다. 그러면 혼합으로 가야 되겠죠. 3번 혼합. 제품 매출이 대변에 수익이니까 대변에 쓰이고, 차변에는 보통예금 103 금액은 1000만원 10 플러스 나머지 금액 또 차변에 나머지 금액은 외상이다. 108 외상 매출금 108 1000만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3번 10월 26일입니다. 31번 10월 26일입니다. 김봉남 씨 개인에게 제품을 110만원 부가세 포함해 현금 매출했습니다. 현금 매출하고 간이 영수증 발급. 이거는 적격 증빙이 아니죠. 세금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직불카드 이런 게 있어야 적격 증빙인데, 간이 영수증은 이건 무증빙인 겁니다. 그럼 건별로 입력하는 거죠. 제품 매출하고 건별. 10월 26일이네요. 10월 26일. 건별입니다. 매출에서 건별 14번 건별. 공업가액은 합계 금액을 적는 거죠. 건별,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런 거는 합계 금액을 적어야 되는 거. 110만 원 적으면 자동으로 분리해 주죠. 코드는 김봉남 있네요. 김봉남. 분계는 봅시다. 현금 매출했으니까 현금, 차변에 현금. 오케이. 1번 현금.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쉽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